자, 우리 목요일 돈을 키워주는 현명한 친구 돈키남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김충남 전문가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요일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돈을 키워드리는 남자 돈키남 김충남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자, 그럼 오늘 돈키남 김충남 전문가와 함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알쏭달쏭한 보험 이야기 시간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하다 보면 이 특약 넣을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네.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보험 가입할 때마다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망설이게 되는 그 특약, 바로 자동차 부상 치료비 특약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또는 가입을 고민하시거나 이미 가입하신 분들 모두 지금부터 선택과 집중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상 치료비 특약. 얘기 들었을 때는 일단 자동차 운전하다가 다쳤을 때 받는 보상인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자세히? 네, 말 그대로 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요새 말을 많이 줄이잖아요. 그래서 자부상 또는 자부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갈치 같네요. 그래서 자부상 또는 자부치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네. 종합보험 또는 운전자 보험에다가 넣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다쳐서 상해 등급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정한 치료비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네. 이 상해 등급은 보험사에서 1에서 14등급까지 나눠놨고요. 굉장히 등급이 다양하게 나뉘네요. 그 중에 14등급을 받을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1등급은 어떻게 해야 받아요? 놀라지 마세요. 1등급은 사지가 마비되거나 또는 하반신에 완전 마비가 있어야 되는 등의 큰 사고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등급이라서 그렇게 많진 않고요. 그쵸. 반면에 이 14등급은 그냥 단순 타박상이나 그에 준하는 경미한 사고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굉장히 많고 또 가을철에 운전사고가 그렇게 많대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다치는 경우는 사실 손에 꼽을 정도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14등급까지 나뉜다고 하니 1등급을 받는 건 정말 힘든 일이 아닐까.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뒷차가 이렇게 쿵 박았어요. 네. 그러면은 왜 목이 좀 뻐근해지면서 계속 이렇게 물리치료 받게 되고 뭐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럴 경우에 14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도 14등급은 나옵니다. 뭐 타박상 이렇게 상처가 있지 않아도. 근육이 뭉친 정도나 놀라서 이런 정도도 14등급은 나오죠. 그러면 이거 괜찮은 특약인 것 같은데 제가 출퇴근을 할 때 운전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자동차 부상 치료비 14등급에 돈을 꽤 많이 받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100만 원까지도 나오는 게 있던데 왜 웃어요? 네. 가입 가능할까요? 14등급 진단을 받고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작년까지는. 근데 지금은 이 14등급 기준으로 보험사에서 최고 30만 원까지만 가입을 하게 만들어 놨고요. 네. 그 이유는 보험사 간의 과도한 경쟁. 어느 회사는 50만 원짜리 내놓고 어느 회사는 막 120만 원짜리 내놓고 이게 너무 과도하니까. 그리고 또 일부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그냥 과도한 청구. 그냥 목 잡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거기에 보험 사기까지 겹쳐서 금융감독원의 제재로 지금은 최고 금액이 30만 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저처럼 100만 원짜리 가입 가능하면 하나 할까? 이런 생각 하셨던 분들 있으실걸요? 저희 저도 작가도 구독해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내가 사고를 내도 받고 내가 사고를 당해도 받아요. 심지어 운전을 하거나 또는 운전을 안 하고 옆에 동승만 하거나 또는 주차 중에 살짝 쿵 받거나 또는 걸어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또는 택시나 버스 탑승 중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덜컥 가입할 수도 있긴 한데 그죠. 매월 내는 보험료를 또 따져봐야죠. 우리 청취자분들은. 그러네. 이게 돈을 내야지 보장받는다는 걸 깜빡했네요. 공짜가 아니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매달 내는 보험료 어느 정도입니까? 14만 원, 30만 원 기준으로 14만 원, 30만 원? 14등급 기준 14등급 기준 30만 원을 받으려면 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매월 약 6천 원에서 7천 원 정도는 내야 받을 수 있고요. 비싸네요. 그렇죠. 그럼 예전처럼 100만 원씩 받으려면 뭐 한 2만 원 좀 넘게
내야지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매달이요? 매달.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뭐 택시 기사분들, 버스 기사분들 또는 운전하는 시간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능력에 따라서 자동차 보상 치료비 특약을 넣어드릴 걸 좀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사고 확률이 높다 보니까 필요한 특약일 수 있지만 이게 특약 자체가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뭐 일반 분들은 굳이란 얘기죠. 네. 또 한 가지 뭐 팁을 드리자면 이제 막 운전을 배우신 분들, 음. 초보 운전자분들은 또 보험료 납입 여력에 따라서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뭐 아무래도 운전을 처음 시작하니까 사고가 날 확률도 높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시겠지만 이 운전자의 보험의 기본은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거는 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 외의 상황에 따라서 또는 보험료 납입 수준에 따라서 이런 자동차 보상 치료비나 상해 특약을 구성해서 나만의 맞춤 보험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진짜 초보 운전자 분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작가처럼 장롱보험, 네. 장롱 운전자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딱 맞겠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싸더라도 가입이 괜찮다라는 이야기셨고요. 네. 남들은 좋다고 하지만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보험들은 억지로 가입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비결은 집에 숨어 있는 보험 증권부터 찾아보시고 만약 뭐 운전도 안 하는데 정말 나도 모르는 이 비싼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조정을 좀 고민해 봐야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무턱대고 불필요한 보험료 내는 것보다는 보험료는 줄이고 자산을 늘리는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집에 숨어 있는 보험 증권 찾아보시고요.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는 게 최선이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면 돈키남과 함께 봐라. 자, 그럼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취자분의 이야기 나눠볼까요? 언니, 몸은 좀 어때? 나 많이 좋아졌지. 작년에는 끔찍했다 야. 유방암 그거 쉽게 볼 게 아니야. 너무 아팠어. 아우, 그럼 암인데 아프지. 그래도 보험 가입한 거 도움 좀 됐지? 그렇지. 근데 내가 암보험 3천만 원짜리 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유방암은 300만 원밖에 안 주더라. 그래서 속상해 죽는 줄 알았어. 아유, 뭐 그래도 도움 됐잖아, 그치 언니? 근데 뭐 300이 어디야? 보험은 미리미리 점검을 해둬야 돼. 그러니까 300인 줄 몰랐으니까 문제지 뭐. 애들은 어때? 애들 어리다고 그냥 둘 거 아니다. 애들 보험은 다 가입해뒀어? 애들 뭐 얼마 전에 뭐 나도 아프고 해서 안 그래도 가입을 시켜줬지. 가입을 했어? 아니 내가 있는데 누구한테 가입을 했어? 이렇게 하다 보니 그래도 내가 있는데 언니 그래도 뭐 괜찮아. 보험은 원래 가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중요하거든.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진짜 좋은 암보험 나왔거든. 언니 언제 시간 돼 만나자. 일단 만나서 얘기해. 이런 분들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지인이라고 해서 다른 데서 보험 가입하면 어머 내가 있는데 왜? 자, 오늘 보증남이 만나고 온 주인공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지인이 내 건강 상태를 묻기 위해 전화를 한 줄 알았더니만 언니 보험 애들 건 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애들 거 그러면 들었으면 리모델링 하고 안 들었으면 나한테 들어! 이런 건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3부 마무리하고요. 4부로 건너가서 캐릭터 확실하게 바꾸겠다는 그 보증남으로 변신하신 김충남 전문가와 함께 해보죠. 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이어나갈 텐데 앞서 3부에서 유방암 진단을 지난해에 받으셨던 사연자 분께서 자녀들 암이 걱정돼 보험을 준비하셨죠. 그런데 지인이 전화를 해서 어머 더 좋은 상품이 있는데 이걸로 갈아타 리모델링이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연을 들은 상태로 우리가 4부로 건너왔습니다. 이야기 자세히 짚어주실 보증남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보증남. 네, 반갑습니다. 보험증권 읽어주는 남자 보증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하는 일 이렇게 돈키호테 방송에서 어려운 보험증권을 쉽게 읽어드리기도 하지만요. 네. 실제로 상담해드리면서 보험 가입도 도와드리고 보험 청구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암 같은 큰 질병에 대한
직접이 아닌 간접 경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키남은 끝인사도 안 하고 가셨네요. 네, 보증남 오셨고요. 상담을 하다 보면 보증남께서도 암에 걸리신 분들 자주 만나 뵈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 오늘 주인공 분도 그런 분이셨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도 한 5분의 암진단비 보험금 청구를 이미 도와드렸는데요. 이 사연 주신 청취자분도 얼마 전에 유방암에 걸리셨더라고요. 다행히 초기여서 지금은 추적 관찰만 하고 있긴 한데 암 진단 받으신 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어른들은 바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이들도 혹시 암에 걸릴까 봐 상당히 많이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암이라는 게 가족력도 좀 있다 보니까 유전적인 요소 때문에라도 걱정이 좀 많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 자녀들의 암이 걱정돼서 보험을 미리 준비는 해놨는데 네. 또 지인분이 또 설계사가 찾아와서 작년보다 더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까 또 갈아타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돈키호테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왠지 그런 거 있죠. 보험도 신상이 있어요. 이러면 옛날 거 버리고 신상을 새롭게 또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 맞아요. 이 보험이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무형의 상품이지만 이 좋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만으로 가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치. 자, 그럼 보험증권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남 아닌데? 동키남인데? 네. 헷갈려. 네. 보험증권 네. 어떤가요? 이 청취자분이 이제 혹시 자녀분도 암에 걸릴까봐 걱정이 많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 진단비부터 잘 되어 있는지 보험증권을 살펴볼 건데요. 네. 보험증권에 나와 있습니다. 암 진단비 가로 열고 유사암 제외 가로 닫고 5천만 원. 일단 암이 걸리면 5천만 원 주네요.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 보험료 네. 안 올라요. 네. 그러면 유사암은 일반암의 20% 정도 받으니까 5천만 원에 20%, 한 1,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야 되는데 밑에 보시면 유사암도 5천만 원.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야, 아니 암 진단비 유사암 제외라고 딱 써 있는 순간 아이고 유사암 조금 주겠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밑에 유사암 진단비 5천만 원 이렇게 똑같이 써 있네요. 네. 아니 그러면 이거 아주 옛날 암보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불과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옆에 보시면 가입일이 2022년 6월이에요. 그죠? 그러네요. 불과 1년 전이었지만 이렇게 유사암을 일반암과 동일하게 가입할 수 있었던 라떼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니 1년 전이면 진짜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됐어요. 예, 제 거 왜 그때 안 봐줬어요? 더 우리 일찍 만났어야 됐어. 우리 오래 만나구나. 그러네. 이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이거든요. 당연히 발병률도 높고 완치율도 높은 암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암을 5천만 원까지 최초 1회안이 아니라 각각 한 번씩 보장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런 보험은 지금 판매가 이미 안 되고 있어요. 결국은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보험이거든요.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인분께서 옛날 거 안 좋아. 지금 우리 거 되게 좋은 거 있는데 갈아타면 안 되겠네요. 네, 지금 거 쭉 타고 가셔야겠어요. 지인 말만 듣고 정리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맞으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 납입면제 제도가 그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총 20년 납하는 보험인데 2년 납입하고 암 진단을 받으면 앞으로 남은 18년 동안 내야 될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때 납입 면제가 되는지 또 증권을 보겠습니다. 증권에 이렇게 써져 있군요. 네, 납입 면제 보시면 대상.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 11대 사유. 첫 번째 암하고 유사암 제외. 근데 그 밑에 유사암이라고 또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유사암을 진단받아도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와, 이거 거의 어린이 보험에만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성인 보험인데 이런 게 있다고? 이거 어린이 보험이에요. 네. 그렇구나. 성인 보험인 줄 알았네. 네. 근데 이 현재 판매되는 보험은 유사암 진단 받았을 때 납입 면제가 이제 안 돼요. 어린이 보험도? 네. 그렇구나. 되게 좋은 내야 될 거네. 보험료를 한 50% 정도 지원해 주는데 더 이상 그 면제까지는 안 돼요. 되게 좋은 보험이네요. 이거 진짜 정리했으면 너무 후회할 뻔했다. 오히려 손해 볼 확률이 더 많겠죠. 그렇죠. 와, 정리하기보다는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인분 지금 요 앞에
엎드려 뻗쳐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다른 것도 볼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심혈관 담보는 보장의 범위가 넓으면 혜택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보장도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증권에 나와 있듯이 많이 소개되었던 부정맥, 만성 류마티스 심장 질환, 심장 염증 질환 등등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담보 이름이 심혈관이 아니라 옆에 보시면 순환계 질환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보험사마다 이런 담보를 통틀어 표현하는 이름이 좀 달라요. 어디는 심혈관, 어디는 이렇게 순환계 질환. 그렇기 때문에 보험증권을 봐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때는 이 우리 청취자분들 돈키호테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일단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보험증권을 꺼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보험증권 꺼내서 함께 살펴보다가 이건 뭐지? 하는 게 있다. 그러면 물어보세요. 바로 물어보시고 이게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도 함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 모르겠다. 내 상황 다 오픈해야 되는데 문자로 막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 적기가 어렵다. 그럴 땐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 돈키호테 전문가들이 직접 여러분과 무료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자녀분 보험 증권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그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도 좋은 것 같고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는 표적 항암 담보도 8천만 원 꽤 크게 있고요. 네. 혈전 용해 치료비도 1,000만 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왜 맞아요. 바꾸라고 그랬을까요? 근데 최근에 나온 특약들이 몇 개 빠지긴 했어요. 많진 않지만. 근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보험을 갈아타도록 유도를 하신 것 같은데 물론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없는 책들이 몇 개 있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 때문에 예전 보험의 장점을 다 버리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은 판매가 중지된 어린이 보험이기도 하고 유사암도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결국은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계속 가입하고 해지하고 하면 결국은 소비자밖에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보험증권 그러니까, 살펴보고 잘 되어 있거나 유리한 쪽은 웬만하면 가져가시다가 나중에 큰 변화가 한번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군가가 보험 리모델링 필요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걸 한번 보시면 돼요. 물론 빠진 게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하라고 하겠죠. 뭔가 새롭게 가입을 하라고 하겠죠. 지금 내 보험에 없는 무언가를 얘기하면서 새로 가입하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만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권유하는 그 보험엔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엔 있는 거. 그거를 잘 살펴서 어떤 게 이득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진짜 어렵죠. 어려워요.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나쁜 건지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문가 도움 요청하시라는 거고 저희가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무료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샵099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으로 상담이라고 말씀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이 보험 너무 좋네요. 예전 거 유지하는 게 유리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딱 무조건 예전 보험을 또 유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을 조정할 때는 유지를 해야 될 이유 그리고 더 나은 담보가 있는지 다 따져보고 그 다음에 선택해도 늦지 않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증권부터. 잠자고 있는 증권부터 그쵸.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분의 또 다른 증권 한번 볼게요. 네. 이거는 운전자보험의 보험증권인데요. 아, 이건 엄마 건가 보다. 네. 네. 매월 5만 원씩 납입하고 있는 운전자보험입니다. 이 3부에서 공부했던 그 자동차 부상 치료비 보이십니다. 자동차 사고 부상 보장. 그렇죠. 자동차 부상. 근데 보시면 12에서 14등급은 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현재 판매되는 보험은 14등급 시 30만 원이 최고니까 이것 또한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보험인 거예요. 네.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이 보험은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런데 청취자분과 이 배우자분은 집에 자동차가 없어요. 자동차가 없어요? 네, 아니 그냥 없는데 왜 자동차 사고 부상 보장을? 본인도 모르게 가입이 되어 있었던 거를 제가 찾아드린 거예요. 이 5만 원짜리 보험 우리 주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근데 이게 주된 내용인 거잖아요. 5만 원짜리 보험에. 네. 그러면은 필요 없죠. 맞아요. 네, 정리하셔야죠. 이거는 자동차가 없는데 자동차 부상 보장을 뭐로 갖고 있습니까? 맞아요. 5만 원씩 1년만 내도 60만 원인데. 그치.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사고가 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안 다쳐야 나야지. 되잖아요. 안 나지. 상해는 진짜. 그런 걸 따지보면 5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은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보험 증권만 읽어봐도 이 보험료가 줄어드는 마법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자동차 부상 치료비 특약은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초보 운전자분들에게 권해드리고요.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신중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둘째, 보험 신상품 나왔다고 덜컥 가입하지 말고 기존 보험부터 점검해서 우리 집 가정 경제를 살립시다. 네. 자, 오늘도 돈키남과 보증남 함께해 주신 김충남 전문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